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원입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수업도 많이 하고 이 강의 준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최대한 가다듬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원입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완벽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가다듬어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스포츠 지도 방법론에서 모형과 링크의 체육 수업 방식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이 스포츠 지도 방법론 단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단원을 무조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법과 관련된 항목들을 딱 아시면 합격 커트라인까지 딱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단원을 깊게 이해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할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개념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설명글을 보고 그 제목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런 제목을 보고 설명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지도 방법론에서 교수 기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기법이 무엇이냐? 교수 기법. 뭔가 잘 모르겠죠? 교수 기법은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이 스포츠 지도 방법론의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 기법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 기법이란 건 가르치는 방법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 기법에서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는 뭘까요?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거는 수업 준비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은 수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수업이 끝나고 수업 후.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고, 이 수업 준비 과정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약간 이론적으로 내가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에는 뭐 학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수업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이해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말 안 듣는 학생들의 말 잘 듣게 할 거고,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수업 후에는 내가 이 수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좀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살펴보면, 수업 후에는 내가 이 학생들을 잘 지도했는가에 대한 평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 준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위한 준비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도 계획안이에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도 계획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 또는 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내가 어떤 것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맥락,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다음 학습 목표, 그다음 학습자 관리 구조, 학습 평가, 그다음에 지도자와 학습자 역할의 임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맥락이란 단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떤 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있고 어떤 학교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이 A 학교, B 학교라고 할게요. 근데 수영장이 있는 곳에선 수영 수업이 가능하겠죠. 근데 수영장이 없는 학교에서는 수영 수업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어딘가를 가야 되고 뭔가 과정이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A 학교에서는 수영 수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B 학교에서는 수영을 계획을 잡으면 이건 조금 불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합니다. 시 공간, 그다음에 학생 수, 뭐 가용 자원, 이런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게 맥락입니다. 내용은 수업 시간에 어떤 거를 다룰지에 대한 거고, 목표는 그 목표가 먼저 있어야 될 거예요. 목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할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단기 합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저희가 유튜브라는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 관리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쭉 한 번에 다 나열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다 얘기할 수 있고 한다면 이 단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진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체육 수업에 지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거는 딱 4개가 있어요. 이렇게 1, 2, 3, 4. 그래서 문제로 나오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숫자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는 문제가 나오기가 매우 좋습니다. 개별성은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적합성은 적합하게 그런 과목에 맞춰서 뭐 주제 학습 목표에 맞춰서 적합하게 지도해야 되는 거고, 통합성은 이렇게 다 통합할 수 있는 그 3가지 그게 있었죠.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효율성은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 원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지도 계획안을 작성해 봐야 돼요. 지도 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6단계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지도 계획안은 한 번씩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더 잘 외워주실 수 있습니다. 수업 맥락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언제고, 이번 시간이 몇 번째 시간이고, 장소는 어디이고,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고 이번 학기에 체육이 몇 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먼저 수업 시간은 뭐 50분이고 이번 학기에는 3번씩 들어가고, 장소는 체육관, 그리고 차씨는 이번에는 5번째 차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맥락을 기술한 이후에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뭐 농구라고 예를 들면 오늘은 패스를 마스터할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패스에서 조금 더 이어가면 뭐 투맨 게임, 속공 훈련을 할 거야. 뭐 패스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할 거야. 이렇게 이거를 먼저 하면서, 그럼 여기에서 학습 목표가 뭘까? 일단 심동적 영역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지적 영역이 있을 거고 정의적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농구 패스에서는 심동이 가장 크겠죠. 기술을 학습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둘이서 패스를 주고받는 거니까 약간 머리를 좀 쓰긴 해야 됩니다. 인지도 조금 들어갈 거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정의적 영역도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학습 목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및 공간에 배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체육관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10분은 스트레칭, 그 다음에 5분은 설명, 그리고 또 5분은 기초 패스 연습, 그리고 10분은 또 연습, 이 기능 연습, 그리고 마지막 5분은 뭐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테이블까지 짜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여기서 했는데 위에서 이제 학습 활동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저희는 패스를 지금 하고 있죠. 이거를 순서대로 기술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아까 처음에 몸풀기, 그 다음에 설명,
패스, 기초 패스 연습, 그 다음에 속공 패스 연습, 마지막 게임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요게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 제시, 과제 제시는 여기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과제 제시를 요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작성한 수업 계획표대로 잘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수업이 뭔가 애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잘 못했어. 그러면은 그런 평가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수업을 준비해서 한다면 정말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지도 계획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나 작성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귀찮은 일이지만 쌓이게 되면은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이 스타일로 작성 안 하셔도 되시고 본인만의 이런 지도 계획안을 한 번씩 작성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도를 위한 준비에서 지도 계획안 작성 시 고려사항이 있어요. 고려사항인데 이건 좀 약간 상식적입니다.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계획이 당연히 계획이잖아요. 계획이 구체적이고 정교화해야겠죠. 요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계획을 짤 때 일본에 가서 우동을 먹을 거야 이렇게만 짜면 안 되잖아요. 뭐 도쿄에 가서 뭐 하라주쿠에 가서 거기 어떤 호텔에 머물고 그 다음 어떤 라멘집을 가고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전체적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라면집이 문을 닫았을 때를 대비해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맛집 리스트를 뽑아 놓잖아요. 그렇게 정교하고 유연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똑같아요. 계획 짤 때 똑같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해야 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라면 맛집, 두 번째, 세 번째 맛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집이 문 닫으면 두 번째 집, 두 번째 집이 문 닫았으면 세 번째 집 이렇게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그때 이제 구글 맵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추가 계획을 이렇게 짜 놓기도 하고 좀 유연하게 유도리 있게 여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갑자기 비가 와 여행 갔는데 그러면 비가 올 때는 쇼핑센터에 갈 거야. 이런 대안적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을 짜다 보면 계속 뭐가 추가되잖아요. 그게 이런 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 스케줄을 이렇게 딱 짜놨어. 쭉쭉쭉쭉 짜놓으면 이번 여행은 아주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수 있겠구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런 평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평소에 경험해봤던 것들을 대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적인데 이게 갑자기 스포츠, 뭐 지도 막 이런 게 돼버리니까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이번엔 이제 지식과 관련된 겁니다. 교사의 지식 분류. 일단 선생님이 어떤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7가지나 있습니다. 슐만이라는 학자가 7가지 지식을 제시를 했는데 자, 교육 과정 지식, 교육 환경 지식, 교육 목표 지식, 내용 지식, 내용 교수법 지식, 지도 방법 지식,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지식. 이렇게 보면 이거 선생님이 다 알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교육 과정 지식은 학생들이 내가 만나는 고객들이 이 발달 단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뭐 유아기, 청소년, 성인 그리고 뭐 노년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교육 환경 지식은 이건 여기 써 있는 건 지금 수업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지식인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하게 써 있는 것 같고 교육 환경 지식은 어떤 환경에서 내가 지도를 하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또 들어보자면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과 수영장에서 근무를 하는 게 완전 이 교육 환경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다 달라지겠죠. 나의 뭐 유니폼도 달라질 거고
뭐 지도하는 방법들도 지도하는 것들도 달라질 거고 지도 시 사용하는 용품도 달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교육 목적 지식입니다. 교육 목적 지식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목적, 목표,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런 건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내용 지식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종목 또는 뭐 체육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신체에 관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죠.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내용 교수법 지식.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야 되고, 참여자의 이런 게 있는데,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도 방법 지식. 그러니까 이건 지도법에 대한 거예요. 지도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지식.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생애 주기에서 어떤 걸 지나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매칠러라고 하는 사람의 세 가지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죠. 첫 번째, 명제적 지식은 이 수업 시간에 필요한 개념 지식이에요. 이거 개념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스포츠나 그다음에 체육, 뭐 피지컬적인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뛸 수 있는지, 배면 뛰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띠틀을 어떻게 넘는지, 그런 걸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선생님들이 다 잘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절차적 지식이에요. 절차적 지식은 체육 프로그램 전중 후에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도 계획안, 이런 것들이 절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되고, 교사가 학습자에게 움직임 패턴을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경기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지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해주는 지식.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된 절차를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게, 프로그램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게 절차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적 지식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특히 특수한 상황. 그리고 이거 시작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선생님이 의사결정해야 될 때가 많아요. 보통 우리는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고 가는 그런 수업을 하잖아요. 자, 이 수업이 뭔지, 어떤 모형인지 자, 기억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의사결정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상황적으로 뭔가 이런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시험 문제도 나왔었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뭐 이건 라반이라는 무용가가 있어요. 그 무용가 분이 이렇게 기능을 나눠놨어요. 6가지로. 그래서 이분은 제가 무용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이제 무용 이런 거를 봐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운동인데 움직이지 않는 운동부터 무용까지. 그래서 극단입니다. 자,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 있고 이 끝에는 무용이 있어요. 완전 서로 대척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를 좀 큰 틀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이동 운동은 공간 이동이 없어요. 그리고 물체 또는 도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 운동인데 이거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좀 같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서 봅시다. 제가 자, 1번 비이동 운동은 공간 이동 없고 그 다음에 물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2. 2번은 이동 운동인데 이동 운동은 여기는 움직이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간 이동 있고, 근데 물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 조작 기능, 이건데 이거는 어떤 물체를 조작하긴 해요. 그 둘 다 있는 거죠. 여기 예를 보시면 훌라후프, 공. 그래서 제가 아까 무용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체 조작 기능은 체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조의 리듬 체조에서 뭐 훌라후프 손연재 선수가 막 훌라후프 던지고 뭐 공 던지고 하면서 예쁘게 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손연재 선수는 제 밑에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도구 조작 기능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움직임이 있고 물체도 있을 거예요. 얘는 물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손이나 두 손으로 다루는 운동들이에요. 그런 게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전략적 움직임과 기능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스포츠. 일반적인 스포츠인데 특히 구기 종목. 5번 이건 다 있어요. 그리고 6번도 다 있어요. 이게 좀 6번까지 먼저 일단 하고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까 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뭔가 운동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나의 생각, 예술을 표출하기 위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그게 무용이고 발레고 리듬 체조 이런 거 있죠. 연기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표로 뭐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일단 물체 3번과 4번 물체 조작 기능과 도구 조작 기능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3번은 이거는 약간 그냥 공 던지기, 4번은 라켓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거고, 6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는 나의 생각, 느낌, 뭐 어떤 행위예술 뭐 그런 걸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면 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라반은 무용가이기 때문에 무용을 제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했던 게, 평생 했던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왜 무용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라반은 무용가였지, 그럼 무용을 제일 좋게 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전개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스포츠 지도 방법론의 스포츠 지도를 위한 준비 중 수업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지도 원리 4가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 계획안 작성,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셔야 되고, 그다음 슐만의 7가지 그 선생님을 위한 지식, 그 다음에 메칠러의 3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라반의 6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탁탁탁 분류해서 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번 바로 복습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한번 아웃풋해서 써보시고, 그러면 또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공부합시다.